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7일 월요일 아침이 됐습니다. 전식입니다. 좀 지난 이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재판에서 곽종근 그리고 홍장훈의 증언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곽종근과 홍장훈의 증언은 윤 대통령을 내란죄 수괴로 몰고 그리고 12.3 비상계엄을 불법계엄으로 만든 아주 결정적인 증언이었습니다. 그런데 곽종근의 증언과 홍장훈의 증언 그리고 박선원을 통해 그가 내놓은 메모 이런 증거물이 오염되었다는 사실이 이제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3월 7일 야당의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 회유 의혹과 관련해서 민주당 김병주, 박선원과 박범계, 부승찬 의원 이 네 사람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죠. 이 주진우 의원이 한 말입니다. 지난해 12월 5일 피고발인 김병주, 박선원 그리고 생명불상자는 공모하여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에게 시킨 대로 따르지 않으면 내란죄를 짓겠다. 양심선언을 공개적으로 하라고 협박을 함으로써 허위 과장된 방송 및 증언을 하게 했다. 이는 강요 위증교사 그리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해당을 한다. 주진우는 또 TV조선이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12월 10일경에 피고발인 박범계, 부승찬, 생명불상자 또한 공모를 하여 곽종근에게 공익신고자로 보호를 해주겠다. 이미 대선은 기울었다. 민주당이 지켜줄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하고 그리고 메모지에 적은 문장으로 사령관이 똑같이 발언하기를 요구하는 등 협박 회유함으로써 허위 과장된 방송 및 증언을 하게 했다. 이 또한 강요죄, 위증교사 그리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주진우 의원은 이어 곽종근의 수사를 받기도 전에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내란죄로 엮겠다는 협박과 공익신고자를 보호해주겠다는 회유를 받았고 이로 인해서 진술이 왜곡 오염됐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곽종근의 구체적 증언은 오락가락하여 신빙성이 떨어졌고 이미 오염된 증거로 인해 탄핵 재판 역시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됐다. 아마 선진민주정 같았으면 여기가 선진민주정이었다면 정인을 이렇게 회유해서 증거를 왜곡시켰다면 사법방해죄로 체포되고 구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법정에서든 이렇게 오염된 증거에 연관된 모든 증거는 모두 폐기가 됐을 겁니다. 주진우는 오염된 증거로 쌓아올린 불신의 탑은 무너지기 마련이다. 형사 고발을 통해 국민 앞에 낱낱이 진실을 밝혀나갈 것이라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홍장훈 때처럼 새로운 증거가 드러난 만큼 변론을 제기하여 곽종근 증언의 신빙성을 재검증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란죄를 엮겠단다라고 울먹이면서 말한 곽종근의 육성폭로는 이번 12.3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몰아간 음모의 실체를 드러낸 폭로였습니다. 누군가가 음모를 꾸몄고 곽종근이 뒷배후로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들은 특수전 사령관에게 살려면 양심선언을 하라는 협박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협박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틀 뒤인 5일 저녁에 불과 이틀이 지난 5일 저녁에 곽종근이 지인과의 통화에서 폭로를 한 것이니 말하자면 비상계엄 직후에 누군가가 이 협박과 회유를 자행을 한 것입니다. 당시 지인과의 통화에서 곽종근이 한 말이 정확히 이렇습니다. 그는 내가 참 할 말은 무지하게 많은데 라며 내가 살리면 나보고 양심선언을 하라는데 어찌됐든 간에 애들이 다 사정은 아는데 그래도 내란죄로 엮겠단다. 사정이 많은데 지금은 아무도 내 말을 안 듣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곽종근과 20년지기로 알려진 이 지인은 TV조선 인터뷰에서 양심선언을 요구한 주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맥락상 이 국민의힘 쪽은 아니지 않겠는가. 이런 통화를 한 다음 날인 12월 6일 곽종근은 김병주 민주당 의원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김병주가 박선원과 함께 특수전 사령부로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들어가서 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영상을 찍은 겁니다. 정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본회의장으로 들어갔던 일부 인원이 있고 밖에 있던 인원이 있었는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요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고 들었다. 제가 영상을 볼 때는 요원들을 밖으로 빼내라, 끌어내라가 아니고 빼내라 이렇게 들었다 이렇습니다. 이때 김병주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느냐 이렇게 되묻자 곽종근은 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후에 같은 달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곽종근은 다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비아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다. 대통령이 직접 전화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 이 말이 그날 모든 방송의 9시 뉴스에 보도가 다 됐습니다. 그러나 곽종근은 1월 6일 헌법재판소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다시 정인으로 출석해서 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정형식 재판관이 말이 불분명하다며 하나씩 추궁에 들어가자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적은 없다. 의원이 아니라 인원으로 기억을 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요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기억한다고 말을 한 겁니다. 그 뒤에 야당의 회유옥이 다시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김현태 이 특수전 사령부 예하에 있는 707 특수임무단장은 지난달 17일 국회 출석해서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계엄 직후에 민주당 의원들이 곽종근 사령관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회유한 정황이 있다. 당시 김현태는 김병주 의원이 5일 질문도 미리 불러주며 답변을 준비를 시키고 6일 유튜브에 출연시켜 원하는 답변을 유도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이 자수서를 쓴 내용에 그러니까 검찰이 제출한 자수서를 쓴 내용에 국회의원, 본회의장 끌어내라 이런 단어는 없다. 이런 것들이 좀 변형되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이처럼 야당 인사들의 회유옥이 커지자 곽종근은 옥중에서 입장문을 내고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의사대로 판단하고 증언을 했다. 야당의 회유는 없었다. 참 재밌습니다. 살기 위해서 옥중에서 또 이런 입장문을 낸 겁니다. 자, 그러나 이번에 지인과의 통화 녹음이 공개가 되면서 그간 곽종근의 주장은 결국 누군가의 회유나 협박에 의해 오염됐을 수 있다는 정황이 다시 드러난 셈입니다. 이건 본인의 목소리고 지인과의 통화니까 어디 꼼짝을 못할 말입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 정도 공작과 조작이 드러나면 정권은 완전히 오염된 것으로 그 정권을 오염시킨 자들을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이러자 윤 대통령 측은 내란의 스모킹 건이라던 증언들은 그러니까 곽종근과 홍장원의 증언들은 모두 공작으로 조작된 가짜였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거대 야당 의원들이 회유와 협박을 총동원한 대통령 끌어내리기 공작극을 펼친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여기에 관련된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일고의 고리 없이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 의원들이 내란죄를 엮기 위해 곽종근을 회유 급박한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곽종근은 언론을 통해 또다시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즉 곽종근에게 양심선언을 요구한 것은 민주당 의원이 아니라 자신의 고등학교 동기들이라면서 야당 인사들의 회유 의혹을 부인하고 나온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고등학교 동기 중에 누가 사일변 양심선언을 하라 이렇게 꼬드기고 아니면 내란죄로 엮어버리겠다 이렇게 급박을 했을까요? 말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지나가는 개가 없을 일입니다. 자, 다른 문제 하나만 짚고 마치겠습니다. 감사원장 최재가 직무정지되어 있던 98일간 그러니까 탄핵 소추되고 그 탄핵이 기각되고 다시 직무로 복귀를 했을 때 그 98일간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최재 감사원장이 탄핵 소추로 직무정지된 동안
감사원이 원장 직무대행들의 지시에 따라 검찰에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보낸 것으로 14일 알려졌습니다. 대통령 관저진에 관한 이 감사를 새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문서를 보냈다. 이거 왜일까요? 바로 타깃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김건희 여사입니다. 최재가 자리를 비운 동안 감사원에서는 대통령실 이전에 관한 재감사가 추진됐고, 민주당은 국회가 요구한 사안은 감사원이 무조건 감사해야 한다는 국회법 조항을 이용해서 감사원에 야권이 제기한 의혹에 관한 감사를 강제를 한 겁니다. 언론은 최근 5년간 정부가 한 일을 감사하는 감사원의 특성상 문재인 정부 시절 벌어진 문제점을 주로 감사를 해온 감사원의 칼끝을 지금 윤석열 정부로 돌리는 작업이 진행된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문재인 감사는 그만두고 윤석열 감사로 감사의 칼을 돌려라. 이 얘기입니다. 그걸 민주당이 요구한 겁니다. 이 기간 감사원장 직무를 대행한 조은석, 김인회 두 감사위원은 모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을 한 감사위원들입니다. 감사위원이 명색이 차관급이죠. 그리고 정말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권력을 누리고 있는, 뭐 그렇게 표현해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권력을 가진 그러한 높은 직위입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규를 다수 위반했다는 내용의 감사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감사 기간은 1년 8개월에 달했고 이전 공사에 참여한 민간 업체들까지 모두 조사를 받았습니다. 감사원이 대통령실의 공사계약 내용을 상세히 들여다본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야권은 곧바로 부실감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감사에서 김건희 여사가 용산 이전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고 70평방미터 약 21평짜리 건물의 존재를 감사원이 알지 못해서 조사에서 빼먹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민주당과 조국당, 진보당은 지난해 12월 5일 최재 원장을 탄핵 소추해서 직무를 정지시켰고, 그리고 조은석 감사위원이 감사원장 직무를 대행을 했죠. 그래서 조은석은 감사원 직원들에게 대통령실 이전 감사를 직권 재심의하기 위한 사전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직권 재심의가 무엇일까요? 직권 재심의는 감사원장과 그리고 감사위원들이 함께 심의 의결한 감사 보고서 내용을 고쳐서 다시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사실상 재감사를 해서 결론을 바꾸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자 직원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은석은 감사에 허점이 드러난 이상 추가 감사를 해야 하고, 그래야만 나중에 봐주기 감사라는 논란이 불거졌을 때 감사원 직원들이 수사받는 일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민주당도 1월 17일 대통령실 이전 감사를 다시 하라는 내용의 감사 요구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다수결로 처리해서 감사원에 보냈습니다. 국회가 본회의 의결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면 감사원은 5개월 안에 결과를 내야 한다는 국회법 조항을 이용해서 조은석을 도운 것입니다. 민주당은 다른 감사 요구안들도 속속 처리해서 감사원으로 보냈습니다. 최재 원장을 탄핵 소추한 날에는 민주당의 검사 탄핵에 반대 의견을 낸 검사들을 감사하도록 하는 요구안이 처리되기도 했습니다. 그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해서 검사들을 감사해라 하는 요구안을 처리를 했으니까 그 감사도 5개월 안에 처리를 해야만 합니다. 올해 들어서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대 정원과 그리고 AI, 그러니까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감사하라는 요구안도 처리를 했습니다. 내란죄 수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안건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올린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그리고 야권이 민원사주 의혹을 제기한 유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감사하라는 요구도 감사원에 보냈습니다. 모두 정치적 감사 요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은석 위원에 이어 감사원장 직무대행이 된 김인혜 감사위원은 문재인과 함께 검찰개혁에 관한 책을 쓴 분이죠. 김인혜는 윤 대통령이 조은석 후임으로 임명을 한
백재명 감사위원회 임명을 무효화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초 이 백재명을 올해 1월 18일자로 미리 발령을 했죠. 그런데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로 직무정지가 됐으니 그 발령도 무효라는 것입니다. 김인혜는 백재명 위원이 출근을 하자 백재명을 찾아가서 바로 그 면전에서 당신의 임명이 무효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주 망신을 준 겁니다. 그러는 한편 최재 원장 부재 중에 올해 감사 계획까지 의결을 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논란이 될 겁니다. 감사원장이 직무에 복귀하기 전에 올해 감사 계획을 완전히 망치질을 해버린 겁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감사위원들은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그리고 일본 사도광산 문제에 대한 윤 정부의 대응,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고 하는 양평 고속도로 관련 의혹 등을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최재해는 3월 13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직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실 이전 감사에 관해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앞으로 민주당이 보낸 감사 요구대로 감사를 진행해서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만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인 권력분립. 이 권력분립은 사실 인간에 대한 회의에서 시작된 제도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권력을 잡으면 남용하려 듭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 수없이 말씀을 드린 게 바로 이 점입니다. 최근 감사원에서 벌어진 천박한 권력 남용의 현장을 신문을 통해 읽으면서 우리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권력 남용은 너무 후진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분이죠. 이 토마스 제퍼슨의 경구를 떠올렸습니다. 이렇습니다. 우리가 뽑은 대표를 신뢰만 하고 우리 권리와 안전에 관해 잊어버린다면 그건 아주 위험한 생각이다. 신뢰는 항상 전제를 낳는다. 자유로운 정부는 신뢰에 의해서가 아니라 회의에 의해 건설된다. 그리고 보니 우리는 여든 야든 정말 너무 믿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자신이 그 진영에 속해 있을 때 한해서입니다. 지금까지 전은책이었습니다.